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자식 이름이 찍힌 체포 명령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담당 지도원 칸에 제 아들 이름이 있었습니다. 창이 있습니다. 창. 남쪽 어느 병원. 1인실. 오후의 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옵니다. 얇습니다. 저는 침대 옆 탁자를 봅니다. 그 위에 놓인 것들을 군번줄 하나, 멈춘 손목시계, 그리고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 종이는 낡았습니다. 천천히 펴니다. 글씨가 있습니다. 검은 글씨. 행정언어. 읽지 않아도 외웁니다. 그리고 맨 아래 붉은 도장. 흐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워주지 못합니다. 저는 그 도장을 손끝으로 짚어봅니다. 담당 지도원 칸, 리철민,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2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집니다. 저는 22살에 입당했습니다. 1978년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체제를 믿었습니다. 조직을 믿었습니다. 수령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20년을 살았습니다. 함흥 제3기계 공장, 당위원회 지도원, 그것이 저 리성철의 자리였습니다. 결근 없었습니다. 지각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나갔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출근했습니다. 총화 자리에서 이름이 불렸습니다. 모범 사례, 충실한 당원, 그 말들이 좋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철민이 12살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봤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철민은 그런 저를 보며 자랐습니다.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을 때 나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배급이 줄었을 때, 이웃집 사람이 끌려갔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철민이 먼저 조용해졌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으로 상황을 읽는 아이였습니다. 고등중학교 마지막 해, 봄이었습니다. 철민이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보이부 시험 보겠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 보이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 만큼 알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위험해질까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걱정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보이부를 가겠다는 아들에게 왜 거기를 가냐고 하면 그것이 무슨 뜻이 되는가? 저는 젓가락을 다시 집었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시험은 3달이 걸렸습니다. 신체검사, 사상검증, 그리고 마지막 가족 신원 조회.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을 보는 절차였으니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보이부 시험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아들의 합격 통지서에 제 이름이 함께 올라갔다는 것을, 20년 충성, 모범당원, 그 기록이 아들의 앞길을 열어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맞았습니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2그릇 먹었습니다. 많이 먹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기쁨이 무섭습니다. 배치를 받은 날, 철민이 집에 와서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속옷 몇 벌, 칫솔, 그리고 아내 사진 하나. 아내 사진. 철민이 그것을 넣는 것을 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번줄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목에 걸고 보여줬습니다. 어때요? 저는 웃었습니다. 잘 어울린다. 그것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보통의 대화였습니다. 배치 이후부터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말수였습니다. 원래도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부에 들어가고 나서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야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짧게. 밥은 먹었냐? 먹었습니다. 동료들은 어떠냐? 다들 열심히 합니다. 힘든 건 없고 없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경어였습니다. 아들이 나에게 경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반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없고 저와 둘이 살면서 저는 그 반말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뭐해? 아버지 배고파? 아버지 이거 뭐야? 그런 말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철민은 나에게 격식을 차렸습니다. 마치 직장 상급자를 대하듯. 저는 그것을 처음에는 성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리였습니다. 조직이 그 아이와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따라가 봤습니다. 먼 거리에서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이부 청사, 함흥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었습니다. 2호 구역 근처, 회색 건물, 높지 않았습니다. 3층, 창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게 만든 건물이었습니다. 철민이 철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제시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10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살아있는 건물이 침묵하는 것.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안에서 제 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대답은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철민이 집에 왔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얼굴이 좀 달랐습니다. 야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뭔가를 많이 본 눈빛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국, 감자조림, 김치, 별거 없었습니다. 그래도 철민이 좋아하는 것들로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적응은 됐냐? 네. 업무가 어렵지는 않고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때? 선배들? 철민이 잠깐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다들 열심히 합니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힘든 일은 없냐? 철민이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아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3초, 4초. 아닙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떠먹었습니다. 그날 밥을 다 먹고 철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봤습니다. 등, 좁은 어깨. 어머니 체형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줬을까? 당적, 충성의 기억, 그리고 이 사회에 사는 방식. 그것들이 지금 이 아이 등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 일요일 저녁, 철민이 돌아가기 전에 현관 앞에 잠깐 멈췄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고개를 숙인 채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한번 움직였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을 오래 봤습니다. 2달 후 나에게 호출이 왔습니다.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직장당 위원회도 아니었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정식 호출이 아니었습니다. 구두였습니다. 동료 하나가 전달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보이부 사무실로 오시랍니다. 그 동료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밥을 먹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몇 번 깼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갔습니다. 조사관은 젊었습니다. 30도 안 됐을 것입니다. 계급장을 봤습니다. 서류가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리성철 동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았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지난 3월 7일 직장생활 총화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읽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배급이 줄었는데 생산은 늘리라니 사람이 기계입니까? 총화 자리 열댓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했습니다. 충정에서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냥 나왔습니다. 억눌러 온 것이 어느 순간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어떤 의도였습니까? 충정이었습니다. 더 잘 되고 싶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적었습니다. 한동안 침묵. 돌아가셔도 됩니다. 연락이 오면 다시 오십시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별일 없을 것입니다. 20년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흔들린 적 없습니다. 이 정도 말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순진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철민이 보이부에 배치되던 날 가족 신원 조회 서류를 검토한 담당자가 제 이름 옆에 작은 표시를 남겼다는 것을 무슨 표시였는지 모릅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표시가 그날 새벽을 불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인 줄 알았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두드리는 것, 문을 3번 멈췄습니다. 다시 3번 눈을 떴습니다. 방이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7분 다시 소리 3번 같은 간격 같은 힘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켜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맨발로 문 앞에 섰습니다. 누구요? 보이부입니다. 리성철 동지 계십니까? 문 열어주십시오.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려졌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군복, 모자, 얼굴은 역광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리성철 동지 맞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밀었습니다.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종이 한 장, 글씨, 행정문서 형식, 눈이 아래로 갔습니다. 붉은 도장, 도장에 눈이 멈췄습니다. 글씨보다 도장이 먼저 보였습니다. 국가보이부, 숨을 참았습니다. 글씨를 읽었습니다. 조사 대상 리성철, 공장당 위원회 지도원, 사유반체제적 발언 및 사상불순 혐의, 조사기간 조사 완료 시까지, 담당 지도원, 극한, 담당 지도원, 이름이 있었습니다. 리철민,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리철민,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의 이름이 체포명령서에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제가 키운 손이 지금 제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2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체계적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책꽂이 책을 한 권씩 꺼내 훑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손에 쥔 채 아들의 이름이 찍힌 그 서류를 한 명이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무언가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일기장, 서랍 안 낡은 편지들, 그리고 작은 수첩. 아내 수첩이었습니다. 아내가 요리할 때 메모하던 것, 된장국 비율, 김치 담그는 날짜, 철민이 좋아하는 반찬 목록. 그것이 비닐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색이 끝났습니다.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색 확인서입니다. 서명하십시오. 펜을 줬습니다. 수색 확인서. 제가 서명하면 이 모든 것이 공식 기록이 됩니다. 서명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서명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그 말,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모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끌고 가면서 예의를 차리는 말, 그 표현이 더 무서웠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외투를 입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 형광등 불빛, 비어있는 서랍들, 안에 수첩이 있던 자리, 빈자리,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있었습니다. 새벽 거리,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몇 개,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20년 다닌 공장 굴뚝, 연기가 없었습니다. 새벽이라 저 굴뚝 아래서 20년, 저는 무엇을 위해 일했는가? 보이부 청사 안, 복도, 회색 벽, 발소리만, 조사실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희고 강한 빛,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빛. 방은 작았습니다. 철 의자 하나, 탁자 하나, 탁자 맞은편에 의자 하나, 벽은 회색, 창문 없음,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시계가 없었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일정하게. 이 소리를 매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방 안에, 이 의자 위에. 저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민이었습니다. 군복, 계급장, 손에 서류 뭉치. 제가 마지막으로 본 아들이 아니라 보위부 조사관이 서 있었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멈췄습니다. 1초.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탁자 반대편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앉았습니다.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천천히 연습한 것처럼. 저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20년, 젓가락질 가르쳐준 아이, 열이 나면 등에 업고 뛰었던 아이, 아내가 죽던 날 밤 이불 속에서 울지 않으려고 베개를 잡아 뜯던 아이, 지금 내 앞에 조사관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민이 서류를 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읽었습니다. 저는 그 정수리를 봤습니다. 가마가 2개였습니다. 아내가 항상 말했습니다. 욕심 많은 아이라고. 그 가마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묵. 1초, 2초, 3초. 저는 그 눈에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아들을. 거기 있었습니다. 감춰져 있었지만 깊이 아직 있었습니다. 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게. 아버지. 그 한마디. 그 아이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조사관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철민의 손등에 핏줄이 솟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울었습니다. 윙!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침묵. 철민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봤습니다. 왜 그 말을 하셨습니까? 질문이었습니다. 조사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물음이었습니다. 20년 다 참아온 당신이 그날 왜 그 말을? 저는 대답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그날 피곤했습니다. 억눌린 것이 어느 순간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소리. 철민이 서류를 다시 폈습니다. 한 장, 두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봤습니다. 좁았습니다. 어머니 체형. 저는 어깨가 넓었습니다. 그 좁은 어깨 위에 지금 무엇이 얹혀 있는가? 철민이 펜을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 결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낮았습니다. 아주 낮게. 저 지금 아버지 못 봤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조사실에서 공식 기록에 올리지 않겠다는 것, 담당 지도원란에 있는 자기 이름으로 이 건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 들어온 적 없는 것으로, 만난 적 없는 것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서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형광등 소리. 철민이 일어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류를 집었습니다. 방 한쪽으로 갔습니다. 철제 서랍장. 열쇠로 열었습니다. 서류를 넣었습니다. 잠갔습니다. 방에서 나오면서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청사 안이 조용했습니다. 한 명이 나를 문 앞까지 데려갔습니다. 철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 차가웠습니다. 차가 없었습니다.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서류를 잡아뒀습니다. 흐름을 묶어뒀습니다. 담당 지도원으로서 접수를 보류한 것이었습니다. 들키면 저는 그 뒤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잠그지 않았던 것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수색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장롱도 안에 물건들이 있던 자리 비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편지들, 레시피 수첩 다 가져갔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봤습니다. 안에 당신이 있었으면 그 한마디만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나갔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동료들이 봤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끌려갔다 온 것을,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도.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말, 회의 자리에서 사람이 기계가 아니라는 말, 그 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아들이 그 선택을 했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직장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줄. 아버지 서류는 제가 잡았습니다. 글씨체.
철민이었습니다. 받침이 약간 올라가는 버릇.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오래 봤습니다. 10글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 뒤로 철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서류를 감춘 것이 들켰는지, 다른 사람이 눈치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반년을 기다렸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죽으려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기다리려고. 철민이 만약 이쪽으로 나온다면, 만약 연락이 온다면 여기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남쪽에 온 지 3년이 됐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창문 하나. 조용합니다. 밥은 매일 먹습니다. 잠도 잡니다. 낮에는 잘 잡니다. 그런데 새벽 2시가 되면 눈이 떠집니다. 항상, 예외 없이. 그 시간이 되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탁자 앞에 앉습니다. 3가지를 봅니다. 군번줄, 멈춘 손목시계, 그리고 종이 한 장. 군번줄은 철민이 훈련소에서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가지고 나왔는지 저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나올 때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제 것입니다. 그날 새벽 2시 7분에 멈췄습니다. 건전지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건전지를 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서 멈춰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는 체포 통지서 사본입니다. 원본은 그날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베껴 쓴 것입니다. 그 종이를 손에 들고 글씨를 옮겨 적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냥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맨 아래 붉은 도장. 그것은 베끼지 못했습니다. 볼펜으로 동그라미만 그렸습니다. 국가보위부. 그 4글자를. 철민아, 살아있어라. 어디서든. 저는 아직 여기에서 기다립니다. 새벽 2시 7분. 그 시간에만 저는 다시 아버지가 됩니다. 그 아이가 어디선가 아직 살아있다면